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이제 후더빙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이제 프릴러스트 묘사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1시간이라는 제한되는 시간 안에 좀 많은 묘사를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도 원래 본 시간은 2시간이고 그걸 2배속 시켜서 현재 영상에 지금 더빙으로 목소리를 입혀서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 만큼 묘사를 정상 속도로 보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이 영상을 0.5배속으로 재생하시면은 제 소리는 끄고 0.5배속으로 재생을 하시면은 제가 평소 작업할 때 템포로도 영상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쓰실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이 포트레이트 일러스트 작업했던 친구를 가지고 묘사를 들어갈 겁니다. 이번 일러스트는 감성적으로 연출하는 게 핵심인 만큼 경계색 같은 부분들을 잘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핵심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대비가 너무 세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는 이제 아무래도 스탠딩이고 캐릭터 자체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 일러스트인 만큼 즉 뒷배경이 없는 만큼 그 캐릭터가 어느 정도 좀 입체감이 좀 나와주면 좋기 때문에 그 입체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폼 섀도우 구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채색이 진행되도록 할 겁니다. 오크루전 섀도우 같은 거 챙겨주면서 이제 사물간에 거리가 있는 파츠들도 나타내주고 경계색은 중간중간 섞어서 넣어주되 항상 흑백으로 관찰하면서 톤으로 봤을 때 이상할 게 없도록 진행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보통 묘사를 할 때 하드 브러쉬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시는 분들마다 취향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하드 브러쉬가 조금 더 취향이라 이렇게 쓰는 거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약간 느낌이 꾸덕꾸덕하거든. 그 꾸덕꾸덕한 느낌이 취향이라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만약에 본인은 이제 그라데이션 넣는 과정에서 하드 브러쉬를 쓰니까 너무 터치감이 좀 많이 남고 좀 덥수룩하다, 약간 터치가 좀 더럽게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 터치를 제어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에어브러쉬 써서 좀 편하게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은 결국엔 결과물,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물이 잘 나오면 장땡이기 때문에 묘사하시는 단계에서 이제 본인이 편한 길을 계속 찾아야 돼요. 자, 폼 섀도우도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묘사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머리카락의 결묘사 같은 경우 너무 규칙적으로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규칙적이게 나오게 돼버리는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혹은 뭐 풀잎이라던가 이런 좀 자연물들 배치를 할 때는 너무 규칙적으로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경계색 같은 경우 지금 피부 부분은 일부러 경계색을 약간 붉게 배치를 좀 해줬고요. 지금 캐릭터 피부가 약간 저채도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붉으스름한 이미지가 좀 있는 만큼 약간 경계색을 줄 때 다른 곳보다 붉은색을 조금 더 투하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겠죠.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경계색 같은 걸 줄 때 밝은 부분은 고유 명도가 높은 청록색이나 하늘색 이런 쪽 계통을 주게 되고 어두운 부분, 조금 바깥쪽으로 빠지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고유 명도가 낮은 이제 남색, 푸른색 이쪽 계통으로 좀 빼서 넣어주면 좋겠죠. 보라색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를 많이 보게 되는 게 아마 명일방주, 백야극광, 뭐 소녀전선, 경남항로, 뭐 기타 등등 뭐 에픽세븐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게임들에서 보게 될 것인데 그 사실 이런 게임들에서 나오는 일러스트들도 퀄리티가 되게 제각각이고 그 그리시는 분들의 그림체 성향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스타일이 많이 변하게 되긴 해요. 그래서 이 묘사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건 딱히 없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후에 이제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를 보통 작업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전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드실 거예요. 즉 이거를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기재해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학생분들한테 이 일러스트를 진행할 때는 대부분 좀 묘사를 좀 많이 해놓고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림에 있어서 묘사라는 게 필수 요소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림을 꾸며주는 부가 요소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에 조금 의의가 있다는 거죠. 자, 캐스팅 섀도우와 폼 섀도우 구분 지어가면서 들어가는 거 잊지 말고요. 캐스팅 섀도우는 넣어줄 때 두 겹으로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 겹으로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캐스팅 섀도우와 폼 섀도우가 너무 똑같은 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줍시다. 어디까지나 이제 캐스팅 섀도우, 즉 사물간의 그림자가 조금 더 대비가 세기 때문에 캐스팅 섀도우를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폼 섀도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밝은 톤으로 넣어주시는 게 조금 더 알맞게 들어갑니다. 자, 머리카락 쪽도 오클루전 섀도우 살려주면서 거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옆머리와 앞머리카락, 이 큰 파츠의 분배는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결 같은 거 추가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잔머리카락 같은 것도 중간중간 좀 넣어줘서 머리카락의 랜덤성을 추가시켜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머리카락이 될 수 있어요. 머리 테두리 부분에 폼 섀도우나 이제 머리카락과 뒤쪽에 있는 이빨 사이에 들어가는 오클루전 섀도우, 이런 것들도 잊지 말고 넣어주고, 묘사를 진행할 때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완전 완성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라기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퀄리티를 한번 올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파는 식으로 그냥 한 번씩 슥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전체 밸런스를 조절하는 시간을 한 번 또 갖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내부 디테일을 슥 지나가고 그 다음 또 이제 또 이 친구들의 밸런스를 맞추고, 그 과정을 좀 반복해 주시면 좋아요. 즉 한 번에 완성 쭉 프린팅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여러 번 그 반복을 좀 해주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 그림이 좀 이상해지는 부분이 없는지 약간 검사를 좀 해주는 거죠. 자, 안고 부분도 경계색 부분에서 핑크색을 써서, 다른 구간이 푸른색이 많이 쓰였으니 상대적으로 핑크색이 쓰이게 되면은 이 구간이 좀 더 포인트가 되겠죠. 캐릭터의 눈은 아무래도 중요하게 보여줘야 되는 구간 중에 하나니까 경계색 부분에 핑크색 한남 대비를 이용해서 이쪽 구간을 포인트로서 좀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머리카락의 하이라이트도 가장 이제 빛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가운데 부분에 세게 넣어줄 거고, 약간 채도를 올려서 넣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채도가 약한 부분에서 채도가 센 부분이 들어가면은 다른 구간들보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로서 기용하기에 적절하겠죠? 묘사 단계에서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좀 자주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근성이 좀 필요한 구간이에요. 이거에서 학생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 보통 이제 묘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림 한 장을 그릴 때 1시간 이상을 들이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드로잉 위주로 진행을 하시고 채색을 별로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통 드로잉의 경우는 많이 그려도 1시간이니까 한 장에. 아무래도 이런 묘사 단계에서 좀 근성이 좀 딸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한 작업을 그냥 작정하고 2주일 동안 파본다던가 하루에 7시간씩 계속 그 그림을 붙잡고 한번 늘어져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작업의 양을 좀 늘려서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헤비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이후에 라이트한 작업도 훨씬 잘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그림에서는 약간 일방적으로 한쪽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시간을 늘리는 작업인데, 물론 빨리 작업하는 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익혀주면 좋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확실하게 묘사를 하는 과정을 좀 한 번쯤은 해봐야 본인이 묘사하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이제 단축해서 좀 더 빠르게 그리는 법을 익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묘사 들어가는 것도 꼭 한 번씩 해보시고요. 한 장에 들이는 시간은 사실 처음에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 장에 뭐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한 달은 기본으로 걸리는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내가 손이 너무 느리다 하면서 슬퍼하기보다는 좀 더 헤비한 작업을 많이 해봐야 오히려 그림의 속도가 좀 빨라지기도 한다는 거 익혀두시고요. 금속 부분 보시면 전체적으로 흰색 의상 쪽보다는 확실하게 좀 어둡게 베이스가 깔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역시나 금속 자체의 대비가 저 하얀색 천 의상들보다는 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이제 의상이나 피부나 이런 재질들에 비해서는
대비가 조금 더 크게 설정되기 때문에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빛 받는 구간이 확실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밑 베이스 톤이 조금 더 어둡게 깔린 것을 볼 수 있죠. 자, 머리카락도 오클루전 섀도우 계속 살려주고요. 오클루전 섀도우가 퀄리티 올 때 진짜 좋아요. 잘 신경 써줍시다. 자, 모자 뒷부분에 폼 섀도우도 넣어주고요. 저는 묘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살짝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나중에 보정으로 오버레이라던가 이제 곱하기라던가 이런 효과를 좀 주는 편인데 그런 작업을 하면은 밑베이스 톤이 너무 높게 깔려 있으면 나중에 효과를 줄 때 좀 매치업이 안 될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컬러 완성 때까지는 조금 낮은 톤으로 조금 어둡게 진행을 해주고 나중에 보정하는 단계에서 그 어두운 부분들을 좀 밝혀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쪽이 좀 더 편했었네요. 계속해서 묘사를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커리큘럼에서 저희들은 캐릭터를 그리는 법을 익히고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법을 익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일러스트의 예시들, 풀일러스트, 포트레이트 일러스트 두 가지 예시로서 이제 접근을 해보았어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거까지 진행을 해주면은 그 나중에 이제 대부분의 실전 적용은 가능하긴 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뭐 사실 저희가 수업 중에 그 못 다룬 내용들도 많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수업 영상 자체가 그렇게 뭐 물론 이제 20강이라나 되는 그런 수량이긴 하지만 사실 그림의 모든 이론을 다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학생분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었던 거는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특히나 이제 그림 공부라는 장르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즉 미래에 내가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하지 현재에 내가 당장 잘 그리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취미반의 경우 약간 다른 경우가 되긴 하지만 그 본인이 이제 실전을 뛰고 싶은, 즉 나중에 취업을 하든 외주를 받든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내가 프로 일러스트 딱지를 딱 떼었을 때 이제 그때가 어찌 보면은 내 실력이 제대로 필요한 때가 될 수 있어요. 그 뒤로도 실력이 계속 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딱 프로로서 일을 받을 때 좀 더 실전 비용성이 좀 좋으면 좋겠죠. 그것을 기반으로 그림이라는 거는 결국 롱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림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 그 본인의 인식, 그림이란 게 대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료라는 걸 좀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알아보고 화면 구성이란 건 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알아보고 인체 공부는 어떻게 접근할지 뭐 캐릭터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등등 그러한 접근법들을 알려드리는 게 어찌 보면은 본 커리큘럼에 제가 가장 담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본 커리큘럼을 보시는 분들의 약간 타겟팅 자체를 저는 약간 기초반 분들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들어간 내용들, 약간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는 있었겠지만 그 내용들을 당장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쓴다라는 걸 전제로 봤을 때는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앞으로 그림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뭐 인체를 접근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그 연습하실 때 써나가시는 걸로 앞으로 효율을 좀 올려서, 즉 내가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이 길을 나간다는 시점에서 약간 자동차가 좀 될 수 있게끔, 약간 이동수단이 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 타고 가는 게 먼 거리를 갈 때는 훨씬 빠르게 가잖아요. 지금도 지금 금속 부분 대비 크게 칠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림은 항상 중간중간 작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밸런스를 좀 못 맞춘 구간 없는지 잘 보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축소해서 혹은 이제 아예 작은 화면을 왼쪽에다 띄워놓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단에 창, 이제 포토샵 경우 창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정돈이 있을 거고요. 창, 정돈 탭 들어가시면은 그쪽에서 이제 땡땡의 새창 이러면서 맨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작업하는 영역을 또 다르게 작게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따로 띄워서 옆에다 띄워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내비게이터 툴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터 툴은 그 빨간색 선 네모난 거 남는 것 때문에 잘 안 쓰게 되긴 하더군요. 뭐 취향에 맞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빨도 대비가 좀 센 재질이니까 하이라이트 넣어주고 금속보다는 약한 정도로 대비를 설정해서 넣어줍시다. 오늘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2시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네, 압축을 해서 1시간으로 만들긴 했지만 2시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네, 그림을 완성까지 진행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완성까지 진행하진 않고 어디까지나 이제 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던가 제가 진행하는 흐름 같은 걸 좀 담아내기 위해서 본 영상이 제작되었고 이 묘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이 보기에 완성이라고 할 때까지 계속 퀄리티를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디테일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디테일은 그냥 파는 만큼 디테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10시간 들이면 10시간, 뭐 20시간 들이면 20시간 계속해서 퀄리티는 올라갈 수 있다. 네, 퀄리티라기보다는 완성도라고 할게요.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림에 있어서 이제 완성도랑 퀄리티는 좀 별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다른 거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림의 완성도는 말 그대로 묘사가 얼마나 깔끔하게 되어 있냐 이런 게 완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림의 퀄리티는 구상이 얼마나 좋고 구성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시선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컬러 면에 있어서 배색이 배합이 뭐 라이팅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 등등이 담겨져 있는 게 퀄리티라고 보는 거죠. 때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그림을 올려야 되는 거는 원래는 퀄리티예요. 퀄리티를 어느 정도 올린다면은 사실 완성도라는 거는 그냥 좀 깔끔하게만 칠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드리는 시간에 따라 결과물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뭐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그거 공정에서 이제 좀 불필요한 공정들을 나중에 좀 제거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공정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아무래도 퀄리티를 금방 올릴 수 있게 되겠죠.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그림을 완성했을 때의 장면,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내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기도 해요. 그걸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을수록 아무래도 좀 불필요한 터치가 없이 좀 빠르게 최적화된 터치로 그림을 완성까지 진행할 수 있죠. 단순히 이제 타블렛 펜을 긋는 속도 자체가 빨라지기도 하지만요. 위쪽이 밝고 아래쪽이 어두운 형상을 좀 주면서 들어갈 것이고 현재 빛 자체는 얼굴 쪽에서 나오는 거를 기반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벨트나 치마 같은 경우는 약간 위쪽에서 빛을 받았다는 기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빛이라는 거는 면으로 때려지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빛의 출처가 점으로서 존재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그쪽을 기반으로 빛이 퍼져나간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빛에서 가장 가까운 얼굴 쪽이 현재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될 것이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이제 치마 혹은 이제 뒤쪽에 있는 촉수 이런 구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둡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톤 차이가 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빛이 소프트라이트의 경우에 즉 부드럽게 퍼지는 빛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드러나긴 하겠지만 현재 일러스트처럼 빛이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온 일러스트에서는 위아래에 빛 받는 양 차이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각도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익혀주셔야 돼요. 즉 얼굴 쪽은 빛을 정면에서 받는 입장이지만 가슴 쪽은 빛을 약간 위에서 받고 있는 입장이고 치마 쪽은 거의 위에서 받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빛의 각도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랑 비슷한가요? 이제 각도가 계속 틀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시 볼 때랑 비슷하죠. 네, 빛이라는 거를 점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의 변화에 조금 더 적응하기 쉽기 때문에 빛을 생각할 때 이거를 막 면으로 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본 출처는 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라이팅을 들어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거예요. 경계색을 들어갈 때 좀 예쁘게 넣는 팁 같은 게 있을까라면서 고민하시는 학생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경계색은 사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체감에 맞게끔 들어가는 즉 톤이 이상하지 않으면
흑백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정도라면은 사실 경계색은 굉장히 좀 자유롭긴 해요. 자유롭긴 한데 물론 이제 컬러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유사색과 보색이 그것인데요. 예전에 이제 보색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건드렸었죠. 유사색은 말 그대로 유사한 색들, 노란색이 있으면 근처에 있는 주황색이나 붉은색들이 유사색에 속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써주는 게 결국에는 배색을 매력있게 하는, 경계색을 좀 매력있게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다가 컬러 팔레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컬러 팔레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어울리는 색들이 막 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제 컬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긴 합니다. 꽤 도움이 됩니다. 예, 컬러 팔레트 같은 경우는 애당초 그거를 연습 테마로 잡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빛을 안 받는 구간 안쪽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넣긴 하되 옷주름을 넣긴 하되 너무 깊게 파지는 않죠. 이미 그림자가 한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깊은 옷주름이 아니면은 묘사를 잘 안 하게 돼요. 자, 외부 부분에 폼 섀도우도 잊지 말고 넣어주고요. 오크루전 섀도우 3일간의 거리가 0에 가까울 때 들어가는 시꺼먼 그림자. 그래서 챙겨주면서 그림의 퀄리티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일단 그 경계색을 넣을 때 유사색, 보색 이런 것들 잘 쓰면 좋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보색을 쓰면 좀 눈에 많이 띄어요. 유사색을 쓰면은 좀 눈에 잘 안 띄고요. 부드럽게 이어지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이쪽 구간이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저 치마 부분에 들어가는 포인트 컬러 부분, 저 민트색 부분 영역 보면은 제가 경계색으로 핑크색을 강하게 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강하게 준 것도 단순해요. 저쪽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치마 디자인의 좀 더 예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쪽 구간을 좀 포인트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쪽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따뜻한 색을 좀 썼습니다. 그림에 전체적으로 푸른색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저렇게 따뜻한 색이 한번 딱 쓰이게 되면은 저쪽 구간이 눈에 좀 보이겠죠? 그걸 인용해서 저쪽 구간에 시선을 몰아준 게 돼요. 그림에 막 이런저런 이론이 붙어요. 보색이 어떻니, 포인트색이 어떻니, 막 배색하는 데 있어서도 뭐 비율이 어떻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결국엔 그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에 따라 그걸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이론적으로 막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예뻐 보이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했어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의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 이론이고 저희는 그것 때문에 이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오크루전 섀도우로 넣으면은 그림이 선명해진다. 그림이 선명해지면은 가시성이 올라가고 가시성이 올라가면은 캐릭터가 잘 보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캐릭터 예쁜 거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클루전 섀도우로 넣으면 그림의 퀄리티가 확 올라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랬던 이유도 결국에는 그 오클루전 섀도우가 들어가면서 그림이 선명해지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잘 보이고 그런 거예요. 오클루전 섀도우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들어가면서 내가 얻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학생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이제 독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해서 이론을 찾아나가게 될 거예요. 뭐 나는 이렇게 할 때 보편적으로 그림이 예뻐 보이더라. 뭐 혹은 귀여워 보이더라. 혹은 차분해 보이더라.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 중에 시선 관련된 파츠들, 뭐 삼각형 실루엣은 이렇다. 뭐 네모난 실루엣은 이렇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제가 독학으로 익혔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독학으로 익히고 나서 나중에 그 서적 같은 걸 찾게 되었는데요. 서적에서 이제 시선 관련된 서적이라던가 실루엣 관련된 서적이라던가 그런 걸 찾게 되면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그때 강화를 하게 되었죠, 이론적으로. 다만 그 전에 내가 느꼈던 것도 결국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이번 영상들을 보시는 학생분들 입장에서도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과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똑같았던 것들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동글동글하면 좀 귀엽게 보인다라거나 뭐 뾰족뾰족하면 공격적으로 보인다라거나 사실 이거 그 초등학생분들한테 말씀드려도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런 만큼 그런 데서는 같이 생각할 수 있었을 거야. 이제 그거를 그림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번 수업에서 배워나간 거니까 네, 꼭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 그림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세요. 그림은 머리로 그리는 거예요. 손이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출력이고
그림 자체를 구상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한테는 이런 말씀도 드려요. 하루 종일 좀 그림 그리고 나서는 머리가 좀 아파야 된다고. 예. 오늘 내가 그림 그리고 나서 머리가 아픈지, 손목이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모자 뒷부분은 좀 겉으로 빠져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가운데에서 좀 멀어졌으니까 조금 어둡게 처리를 해볼게요.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들은 빛을 가장 많이 받는 파츠 중에 하나일 거니까요. 머리카락 자체의 그림자를 제외하고는 좀 밝게 묘사를 해줄 거고요. 자, 모자 위쪽으로 가는 캐스팅 섀도우도 넣어주고, 자, 빛이 얼굴 쪽에서 나오니까 모자 입장에서는 밑에서 빛이 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캐스팅 섀도우가 저런 식으로 생기고 있어요. 모자 쪽 옷주름도 살려주고요. 옷주름의 경우 이번에 이론이 많이 축소되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옷주름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막 설명을 많이 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라서 그래요. 옷주름은 이론이랄 게 딱히 없고요. 이론이라고 할 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뭐 옷주름 자체의 Y자, X자 패턴, 그리고 그 무게중심점, 그리고 힘의 흐름. 그거 말고는 뭐 재질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인데 뭐 사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옷을 만져보면 알만한 부분들이고 뭐 딱딱한 옷들, 뭐 얇은 옷들 뭐 이런 것들은 만져보면 알잖아. 네, 그런 거 제외하고는 옷주름 같은 경우도 결국엔 데포름에가 들어가는 영역이라서 역시나 이것도 인식입니다. 옷주름 또한 데포름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본인 그림체에 맞게끔. 내 그림체가 약간 리얼리티하고 좀 디테일한 그림체다 하시는 분들은 옷주름을 좀 묘사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죠. 자글자글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그 그림체가 조금 더 매력있게 보일 거예요. 근데 나는 완전 캐주얼하고 귀여운 거 위주로 그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옷주름을 그리면은 좀 징그러워요. 그런 분들은 좀 배제를 해야 돼. 자, 뒤쪽에 촉수도 폼쉐도 넣어주고요. 저는 계속해서 하드브러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폼 섀도우 넣을 때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폼 섀도우를 넣으실 때는 이제 너무 넓게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보통 그림이 탄다라고 표현하죠. 그림이 약간 시꺼멓게 되거나 뭐 새하얗게 되거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의 가장 크게 실수가 벌어지는 부분이 저 폼 섀도우예요.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폼 섀도우는 캐스팅 섀도우보다 어떻게든 밝다. 이건 전에 말해서 했었죠. 캐스팅 섀도우, 사물간의 그림자가 조금 더 어둡기 때문에 폼 섀도우는 어느 정도 밝은 톤에 속합니다. 즉, 이게 돌아가는 면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캐스팅 섀도우 같은 경우는 빛이 완전 차단된 친구고, 폼 섀도우는 얘가 각도가 한 15도 정도 돌아가서 생기는 게 폼 섀도우입니다. 그런 만큼 그 살짝씩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컬러 면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 폼 섀도우의 영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폼 섀도우가 생기는 거는 빛이 들어오는 구간과 안 들어오는 구간, 그 사이 경계 부분에 살짝 들어가는 것이지, 그림 전체에 막 부드럽게 계속 0, 10, 20, 30, 40,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곳이 100이고,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 0이면은 그 사이 50 부분에 몰려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폼 섀도우는 넓게 퍼뜨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돌아가는 테두리 부분에 몰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둥근 사물들, 뭐 어깨나 가슴이나 뭐 의상 쪽에 그런 파츠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물들의 경우도 더더욱 이제 테두리 부분에 명을 몰아서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 과정에서 그 폼 섀도우를 좀 넓게 주게 되면서 그림이 많이 타게 되고 그 입체감은 뭔가 들긴 하는데 사물이 되게 인조적으로 보인다던가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잦아요. 정말 잦습니다. 그래서 폼 섀도우 주실 때는 너무 넓지 않게 주는 거 의식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장식들도 의상, 천 부분과 거리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캐스팅 섀도우 살리고 있는 부분들이 보일 거고 모자 자체 폼 섀도우 강화해주면서 지금 캐릭터 위쪽 구간은 꽤 입체감이 생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흑백으로 또 보면서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캐스팅 섀도우는 없나 생각해 주도록 합시다. 캐스팅 섀도우는 진짜 틈만 나면 놓쳐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네, 틈만 나면 놓치기 때문에 안 놓치게끔 계속 신경 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캐스팅 섀도우를 찾아서 한두 개씩 넣어줍시다.
캐스팅 섀도우를 넣었으면은 그 주변의 경계색들도 챙겨주고요. 자, 지금 저기 보면은 캐스팅 섀도우가 치마 부분의 이빨, 정확히는 스타킹 부분의 이빨 모양에 따라 약간씩 모양이 좀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캐스팅 섀도우에서 중요한 부분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폼 섀도우는 넓게 퍼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캐스팅 섀도우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저거 자체가 얹어지는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캐스팅 섀도우는 아래쪽에 있는 사물의 형태, 위쪽에 있는 사물의 형태에 따라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각도에 따라 위치가 변하게 되는 개념에 가까워요. 즉 위쪽에 있는 사물이 동그라면은 그림자도 당연히 동그랗게 생기겠죠. 근데 위에 있는 사물은 네모네. 근데 밑에 있는 사물이 동그라면은 그때 그림자는 어떻게 생길까? 그때 그림자는 네모난 형상이 유지되긴 하지만 그 동그란 아래쪽 사물의 곡면에 얹혀지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밑에 사물 위에 얹어지는 형식으로 캐스팅 섀도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촉수의 그림자가 약간 돌아가면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유도 저 아래쪽에 있는 촉수도 동그랗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물 간의 거리를 재면서 넣는 것도 물론 캐스팅 시도할 때 중요하지만 특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짚으라고 한다면 저 구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래쪽 사물의 형상에 따라서 캐스팅 섀도우는 모양이 크게 변질된다. 그래서 그 구간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폼 섀도우와 캐스팅 섀도우의 중요한 부분들 한 구간씩 체크해 주도록 합시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주의점이기도 해요. 자주 오류가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폼 섀도우를 너무 넓게 둬서 그림이 타버리는 케이스라던가 혹은 캐스팅 섀도우를 사물의 형태를 의식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 모양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게 나온다거나 특히들 이제 약간 습관적으로 그림자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체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가슴 아래쪽에 명암 줄 때라던가 그 목 그림자 같은 거 줄 때 많이 쓰는 모양들 있잖아. 그걸 무의식하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캐주얼하고 완전 평면적인 그림이다 하면은 뭐 쓰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것 자체가 이미 틀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이 어쩔 수 없이 부자연스러운 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는 이 사물을 오브젝트로서 인식을 하고 즉 이런 형태의 입체를 가진 사물이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그 아래쪽 사물을 잘 보고 위쪽 사물을 잘 보고 얹어지는 개념으로 그림자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아래쪽 사물, 즉 돌아가는 촉수 모양을 생각해서 그림자를 주고 있는 것이 보이죠. 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사물도 하이라이트 살짝만 넣어주고요. 남은 구간들도 묘사를 넣긴 넣되 그림자가 한번 들어간 부분이니까 너무 진하지 않게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가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너무 튀어나온 감이 좀 있어서 지금 폼 섀도우를 살짝 줄이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중간중간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칠해지는 구간들이 한두 구간씩 생겨요. 사람이니까요. 그런 구간들을 계속해서 좀 수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그림을 완성하는 능력은 그 본인 그림을 스스로 피드백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셀프 피드백이라고 중간중간 몇 번 나왔었죠. 그 셀프 피드백 능력이 좋을수록 그 그림 전체의 완성도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만큼 이제 가끔 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데 되게 잘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능력을 좀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의 그림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그 객관화된 부분들을 자료를 분석해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경우에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재능이라고 표현하겠죠. 재능이라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 그것 자체 못 가질 만한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본인이 그 자료를 얼마나 잘 분석할 수 있고 이제 그걸 얼마나 자기 걸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긴 한데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 누구든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효율은 다르지라도 누구든지 할 수는 있어요. 다만 누가 안 알려주면 사실 그 부분들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냥 그림이란 건 그리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 아닌가? 라면서 약간 멍청하게 그림을 그리게 된다거나 약간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냥 나는 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서 알아서 실력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물론 안 늘진 않아요. 늘긴 늡니다. 늘긴 느는데 확실하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림은 결국에 관찰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단계니까요. 이 구간도 결국엔 인식이죠. 그림이란 게 대체 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크루저시도 강화해주고요. 머리카락으로 인해 생기는 캐스팅 섀도우, 약간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생기는 아이템들도 살짝 넣어주고. 계속해서 묘사 들어가고 있어요. 근성이죠. 사실 오늘 묘사 단계에서 핵심으로 들어가는 이론적인 내용들은 거의 한 7할 정도 표현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3할은 나중에 보정하면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묘사하면서도 결국 쓰고 있는 이론들은 진짜 앞에 했던 것들 반복이에요. 쭉쭉 반복해주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자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빛이 안 오는 부분들은 약간 좀 채도를 좀 높여서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암을 주시는 과정에서 채도를 살짝 높이고 명도를 조금 낮추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림자 부분의 톤이 확실하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톤이라는 친구는 명도가 내려갈수록 채도가 올라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 구간 톤을 확실하게 낮추기 위해서 명도와 함께 채도도 같이 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즉, 채도를 강하게, 명도를 낮게 했을 때 확실하게 그쪽 구간이 톤이 낮아지게 되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더 확실하게 톤을 낮추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색조를 돌려서 고유 명도가 낮은 쪽의 색으로 색을 돌려주게 되면 조금 더 톤이 확실하게 내려가게 되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를 줄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총 해야 될 거 세 가지예요. 색조를 돌리고 좀 더 어두운 쪽으로 명도를 낮추고 채도를 올리고 이렇게 해주면 보통 그림자 부분에 적합한 색상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라이팅 조건이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때가 있긴 해요. 라이팅 조건이나 채색 방식 같은 거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뭐 기본 틀은 그렇다 정도로 봐주셔도 됩니다. 아래쪽 촉수 크리처도 테두리 부분을 좀 어둡게 진행을 해서 폼쉐도 살려주고요. 얘는 유독 폼쉐도를 좀 세게 주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동그란 사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런 류의 약간 크리처들은 좀 입체감이 좀 살아야 아무래도 봤을 때 좀 징그럽고 하잖아요. 촉수들도 묘사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저런 촉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림 구성상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묘사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버리면 그림이 좀 징그러워지겠죠.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자, 위쪽에 깊게 파인 부분들 빛이 거의 안 들어가게 될 거니까 오클루전 섀도우 방식으로 깊게 파서 넣어주고요. 약간 금이 간 듯한 연출로 들어가주도록 합시다.
이제 아래쪽 다리 부분도 작업을 좀 해줘야겠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3차 묘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완성 때까지 4차, 5차 정도의 묘사가 진행됩니다. 퍼센테이지로 치면 대충 한 70% 작업한 시점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한 6, 70% 정도 작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30% 또한 마찬가지로 묘사하고 밸런스 맞추고 묘사하고 밸런스 맞추고 그런 거의 반복입니다. 다리 때문에 생길 만한 그림자들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해주고, 캐스팅 섀도우 부분 경계에는 경계색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저 경계색 넣을 때 통 관찰 잘 해주세요. 경계색 넣을 때 이제 실수로 저쪽 구간 너무 어둡게 칠한다거나 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채도가 올라갈수록 톤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거를 계산하지 못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흑백으로 보면서 톤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게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내가 어떤 색을 칠하든 간에 얘가 흑백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구나 라는 게 짐작이 가기 시작해요. 이 말인즉슨 어느 정도 하기 전에는 짐작이 잘 안 갑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밝게 나오거나 뭐 반대가 되거나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경계색 넣을 때 계속해서 흑백으로 관찰해 주시는 거. 딱히 경계색 넣을 때가 아니더라도 흑백은 계속해서 봐줍시다. 시도 때도 없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네 아까 그 화면에 새로 띄우는 거 있었죠? 정돈 툴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띄워가지고 그 친구 자체를 흑백으로 바꿔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주 봐줍시다. 자, 지금 캐릭터 다리 근처에 있는 저 크리처 부분은 사람들의 시선이 갈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쪽 구간은 살짝씩 디테일을 신경 써주면 좋겠죠? 디테일도 결국에는 시선이 가는 곳에 넣어주면 돼요. 참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하지 않을까요? 내가 넣고 싶은 구간, 즉 내가 보여주고 싶은 구간에는 디테일을 넣고 굳이 이건 그림에서 안 봐도 되는 구간들,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구간은 디테일을 빼고 말로만 들으면 좀 단순한 친구들이야. 자, 이제 보정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정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오버레이 이용해서 빛 받는 구간 좀 밝게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죠. 기본 하드 브러쉬로 작업을 들어간 다음 이렇게 에어 브러쉬를 통해서 오버레이를 좀 넣어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빛이 퍼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그림이 좀 부드럽게 적용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림의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가 보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오버레이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또 밸런스 맞추는 느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운데 부분이 가장 밝아야 되고 테두리 부분이 어두워야 되는데 채색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약해져서 가운데에 오버레이를 넣어 조금 더 밝게 처리한 케이스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밸런스 맞추는 작업을 빠르게 했던 거죠. 밸런스를 맞췄으면은 다시 또 묘사. 힘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래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촉수들도 다 묘사로 들어가게 될 건데 뒤로 빠지는 촉수들일수록 조금씩 어두워지긴 할 거라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캐스팅슈로 경계색 지금 주고 있는 그림자가 캐스팅 섀도우인지 폼 섀도우인지 계속해서 생각해주세요. 따라오면서 일러스트를 그리신 분들은
그 직접 그리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그린 거에 그림자를 줄 때 지금 내가 주고 있는 거는 캐스팅 섀도우다. 지금 내가 주고 있는 거는 폼 섀도우다. 그것을 좀 나눠서 진행하시고 뭐 폼 섀도우 중에서도 그 진한 폼 섀도우보다 약한 폼 섀도우다 정도도 생각해 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뭐 일단 그 두 가지만 확실하게 나눠줬습니다. 캐스팅, 폼 그 두 개는 꼭 나눠주세요. 이 두 개가 보통 이제 이론을 정립하기 전에는 대부분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좀 많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묘사를 진행하고 나면 그림이 좀 시커멓게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캐스팅 섀도우에 썼던 색을 그대로 폼 섀도우에 써요. 귀찮더라도 스포이드 새로 찍어주세요. 절대 같은 색 쓰면 안 됩니다. 폼 섀도우랑 캐스팅 섀도우는 그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색을 찍어서 쓰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자, 아래쪽. 이제 크리처, 얼굴 파츠랑 촉수 사이의 경계 부분은 또 시선이 한번 몰려야 되는 구간이니까 저쪽 구간은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깊게 판 거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왜 저쪽이 시선이 잡아야 되느냐? 단순해요. 그냥 저쪽 크리처랑 촉수가 같은 색상으로 진행되어 있고, 크리처랑 위쪽에는 캐릭터 또한 같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랑 크리처 사이, 크리처랑 촉수 사이, 요 사이사이는 좀 어둡게 파줘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즉, 저 경계 부분이 일종의 선 역할을 대신해주는 폼 섀도우가 된 거죠. 여기랑 여기는 다른 파츠입니다.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여금 그림의 이제 선명도를 올리게 되고, 이제 가시성을 올리게 되고, 캐릭터가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빠진 친구들도 일일이 다 캐스팅 섀도우 넣어줍시다. 묘사 단계는 슬프지만 노가다예요. 그림은 노가다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결국엔 노가다야. 셀식으로 그려도 결국엔 노가다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겠죠. 뒤로 빠진 촉수들 캐스팅 섀도우 다시 정돈해주고요. 상대적으로 바깥쪽으로 빠진 친구니까 이제 촉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부분 제외하고는 캐스팅 섀도우가 꽤 깊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캐스팅 섀도우 또한 양이 줄어들고 대신 진하기가 진해집니다. 사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진하기는 세지고 캐스팅 섀도우 자체는 작아지고 대신 사물의 거리가 멀수록 그 캐스팅 섀도우는 넓게 퍼지고 그 테두리가 흩어지고 색이 옅어진다 라고 예전에 했었죠. 자, 머리카락과 뒤쪽에 빠진 촉수는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좀 보일 수 있도록 뒤쪽 구간은 좀 어둡게 칠하고 있어요. 앞으로 튀어나온 머리카락은 밝게, 뒤로 간 촉수 부분은 어둡게. 이렇게 근경, 원경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의 공간감이 조금 더 생기게 되겠죠? 깊이감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부분을 좀 깊게 파실수록 아무래도 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넓어 보이게 됩니다, 그림이. 여유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백 확인하면서 경계선 넣어주고. 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폼지도
촉수 부분에서 이제 완전 뒤쪽으로 빠지는 위쪽 촉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게 진행을 해서 확실하게 뒤로 빠진 걸 보여줘야겠죠? 다만 너무 어둡게 빼버리면은 지금 촉수 뒤쪽에 약간 눈이 보이는 듯한 연출을 넣어놨기 때문에 예, 완전 시커멓게 빼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나오는 저 뾰족한 바위들하고도 구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흰색을 유지하긴 할 거예요. 유지하긴 할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하게 들어간다 정도로. 자, 저쪽 구간 톤이 약간 높아져 있으니까 내려갈 수 있게끔 또 그어주고 또 폼시도 넣고 약간 지겨울 정도로 반복입니다. 이만큼 많은 정보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중간중간 좀 봐줘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본인 그림이 너무 헤비지지 않는가예요. 캐주얼 캐릭터 일러스트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일러스트 계통에 있어서는 패스트푸드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벼운 맛이 있어야 돼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돼. 물론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는 그 중에서도 조금 헤비한 일러스트 쪽에 속하긴 해요. 예, 속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명화 뭐 옛날 진짜 르네상스 시대 명화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하게 조금 가벼운 일러스트고 그 가벼운 일러스트에서 나오는 매력이 조금 더 사람들을 좀 약간 매료시키는 거기도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사실 좀 헤비한 그림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좀 가벼운 일러스트가 대중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게 그림 전체의 정보량이 얼마나 많은가예요. 예전에 음식에 간을 맞추는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이제 간이 완전 없으면 고소한 맛, 여기서 조금 심해지면은 짠맛, 더 심해지면은 짭짤한 맛, 이제 거기서 더 심해지면은 그냥 짜고 좋은 맛,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적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만 들어가면은 그림은 어디든 가능하긴 한데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담백한 맛, 즉 그림으로 치면은 정보량이 조금 적은 맛을 좋아하는 감이 좀 있어요. 대중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그림의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진 않는지 조심하면서 들어가주면 더욱 좋습니다. 폼섀도우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끼쳐요. 폼섀도우가 아까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만 들어가 주는 게 좋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폼섀도우를 넓게 들어가면은 명암량이 많아지잖아요. 즉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봐야 되는 곳이 늘어나게 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림의 정보량이 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석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눈에 힘주고 그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거기도 해요. 예,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다는 거지 결국에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부담스럽다라는 시점에서 약간 대중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피하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완성까지 진행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폼 섀도우들까지 잡아가면서 진행을 해보고 이후 효과 넣으면서 고정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인 밀도 분배를 보면은 확실하게 가운데 구간이 디테일한 게 많고 테두리 부분은 그렇게 디테일한 친구가 많이 없죠. 촉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저 촉수는 큼직큼직하게 들어갔고요. 밀도면에 있어서 캐릭터랑 촉수를 분리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한 캐릭터랑 심플한 촉수랑 조금 더 자글자글한 배경. 이 세 가지가 약간 서로서로 약간 구분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일러스트입니다. 이전 프릴러스트 그릴 때 했었던 밀도 분배 잘 기억해 주도록 해요. 밀도 분배는 총합 수치가 높냐 낮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한 부분이 강하게 들어가고 약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약하게 들어갈 것. 강약 조절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뒷배경 부분도 잠깐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죠. 뒷배경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촉수들이 지금 묘사가 별이 없기 때문에 그 촉수랑 구분이 될 수 있게끔 뒤쪽에 있는 돌파편들은 가능한 자글자글하게 들어가주면 좋아요.
대비가 좀 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는 걸로 둘의 밀도 분배를 해주도록 하죠. 최대한 자글자글하게 하기 위해서 돌 자체 입자를 좀 작게 많이 쪼개줄 거예요. 면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면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밀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밀도, 까먹지 마세요. 밀도라는 거는 얼마나 밀집되어 있냐입니다. 자글자글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래쪽 돌들도 자글자글하게. 방향성은 최대한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해서 이 캐릭터의 실루엣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연출도 예전에 강렬한 일러스트 쓸 때나 그렇게 때 썼던 거, 약간 물연출 같은 거 좀 빌려와서 약간 액체 같은 거를 좀 진행하도록 합시다. 상대적으로 위쪽에 정말 집중이 많이 되는 저 뒤에 눈 연출이나 아래쪽에 불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말고 테두리 부분도 볼거리가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볼거리가 되어줄 만한 친구로 저 포인트 컬러를 기용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흰색과 검은색이 많이 쓰이는 모노톤 일러스트에서는 그 포인트 컬러의 배치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저 바깥쪽에 넣어준 포인트 컬러들은 확실하게 시선을 좀 밖으로 빼주는데 일조할 겁니다. 계속해서 좌측도 연출 넣어주되 역시 이런 거 할 때도 규칙적으로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기계적입니다. 당장의 심장박동 소리가 정말로 정확한 템포라고 해요. 저희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리듬이라는 걸 좋아하는 것도 심장박동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물은 어느 정도 좀 기계적인 템포를 약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자꾸 그 흐름에 끌려갈 수 있어요. 불규칙적인 아이템을 그릴 때는 주의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약간 본인을 믿지 말라. 대신 본인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믿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 제가 그래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하나요? 알람을 대충 한 10개 정도 설정을 합니다. 방어선을 한 10개 정도 구축을 하는 거지. 안 일어나면 일어날 때까지 알람이 계속 울리게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저희는 일어날 수 있게 되잖아요. 즉, 난 내가 안 일어날 것 때문에 알람을 맞춰놨고, 그 알람을 맞춰놨기 때문에 난 아침에 일어날 거라는 걸 믿을 수 있어.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 난 이 구간에서 실수를 자주 해. 라는 걸 알고 있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난 또 실수를 했을 거니까, 미리 조심하는 거예요. 난 또 실수를 할 거니까, 안 하게 조심해야겠어. 라는 식으로 미리 인식을 해놓는다면은, 그 실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자, 가운데 있는 불꽃 부분도 이제 입자가 몰려서 밀도가 세야 되는 구간이겠죠. 밀도 세야 되는 구간들의 배치를 보시면은 캐릭터 얼굴 쪽이 가장 강하게 들어갔고, 가운데 치마 부분이 약간 약하고, 밑에 있는 불꽃 부분이 중. 그러면은 강, 약, 중 순서가 성립이 되죠. 강, 중, 약을 나란히 쓰는 것보다 엮어서 쓰면 좋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정을 들어가 볼 겁니다. 보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래쪽 불꽃 부분에는 저렇게 아예 불꽃 사진을 붙여보기도 할 거예요. 역시 썼던 방식은 비슷하게 스크린으로 적용하고 색조를 원하는 대로 바꿔서 대비를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끔 쓰시면 돼요. 손가락 툴 같은 거로 형태를 바꿔주셔도 괜찮고 같은 친구를 붙여넣어서 또 아래쪽에 불꽃도 만들어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펙트를 집어넣어 줍시다. 지금 쓰는 툴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컨트롤 U, B, M 불똥 텍스처도 들고 와서 점적인 파티클이 되어줄 수 있도록 넣어줄 거고요.
지금 현재 그림에 선이 많죠? 촉수도 많고 뒤쪽에 불꽃 연출도 있고 선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점도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줘야 될 거예요. 점 애들도 저렇게 넣어주도록 합시다. 여기서 하나 좀 캐치해야 될 공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뒤쪽 배경이 투명화돼서 들어가는 만큼 저런 식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스크린이 삐져나가면은 그 나중에 배경 부분을 끄고 봤을 때 저쪽이 시꺼멓게 남아있어요. 자, 아래쪽 배경을 끄면은 저 스크린 부분 레이어가 네모나게 지금 다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죠? 저런 구간들은 나중에 다 지워줘야 돼요. 즉, 이 그림을 투명화 시켰을 때 그 부자연스러운 구간이 없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도록 합시다. 이러한 일러스트들은 뒷배경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자, 계속해서 반짝이 이용해서 파티클을 추가시켜 줄 거예요. 점적인 파츠를 좀 넣어줘서 그림의 입자 크기를 좀 작아 보이게끔 해주고 퀄리티를 좀 올려주는 요소로서 기용을 합시다. 반짝이가 배치되는 부분들은 캐릭터 얼굴 근처로 가능한 좀 몰아서 넣어줄 거고요. 진행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이제 본인이 반짝이를 직접 넣어주기도 하고요. 하실 때는 이제 레이어 효과의 외부 광선 쓰시면은 꽤 효과가 좋겠죠. 사용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반짝이도 넣어주고 손가락 툴로 휘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중간중간. 자, 오버레이 하나 넣어서 크리처랑 배경 사이 부분에 약간 빛을 넣어서 저쪽 구간이 조금 더 구분이 잘 되도록 할 거예요. 그림의 가시성을 올려주겠죠. 오버레이는 넣으실 때 일단 넣어놓고 난 다음에 약간 불투명도 조절 같은 걸 해서 약간 정도를 조정하시면 될 거예요. 불꽃 같은 걸 더 들고 와서 뒤쪽에도 불꽃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촉수랑 뒤쪽 배경 사이에 약간 연기 같은 느낌의 아지랑이라고 하나요? 아지랑이 같은 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연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손가락 툴로 휘어서 모양 만들어주고 제가 또 원하는 색으로 약간 남색 계통을 원합니다. 남색 계통인데도 이유가 있겠죠? 남색은 고용도가 낮은 색이니까 좀 어두운 색인 남색을 바깥쪽에 발라준 거예요. 청록색은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가운데가 맑고 테두리가 어둡고 색조에서 그 차이를 만들어준 겁니다. 가운데는 청록색, 테두리는 남색. 보정을 들어갈 때도 결국엔 같은 이론인 거예요. 약간 부족한 하단부 부분에 시선을 조금 더 잡아주게 되면은 처음 진행했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일러스트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 정도면은 이제 한 7할 정도. 반짝이에서 넣어주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이 살짝 작아 보이는 감이 있어서 뒤쪽 배경 부분에 뭐 안개 효과 같은 것도 살짝 넣어줄 수 있겠죠. 좌우로 마른 목골 형상을 크게 만들어주는 걸로 그림의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묘사를 진행을 해봤고요. 현재 진행하는 방식으로 포트레이트 일러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실전 이용이 가능한 일러스트까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묘사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종료하도록 할게요.